네, 종목 탐험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참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왜요? 뭐 이렇게 그 정치 투기주 하지 말라고 해도 네. 사람들은 다 이 정치 투기주만 관심이 많고 뭐 갈수록 시청률은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콧방귀를 뀌시는군요. 네, 하여튼 네. 이런 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휴가 시즌 이제 네.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특선으로 여름 특집. 네,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우리 시장의 어떤 현 주소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이상규 기자와 함께 그 네. 표와 수치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가 뭐 소문이라든가 뭐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자라는 코너를 좋아요. 네, 몇 차례 마련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름 특집이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회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인데 네. 그냥 시청률이 계속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려고요. 네. 누가 이기나 보려고. 네, 네. 자.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게 되나요? 자, 뭐 일단은 첫 시간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역사적인 지금 저점인데 지수가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수치적으로 볼 때 알짜 기업이 뭔가를 좀 한번 좀 이제 짚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교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PBR, PER을 다 제가 뽑아왔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PBR, PER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이상규 기자가 좀 있으면 다 해줄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주시장의 역사적인 PER은 평균적으로 한 10배 안팎이 됩니다. 버블이 일 때 한 12, 3배까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침체일 때는 한 8배 정도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의 이 PER은 참담할 정도로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적인 PBR, 순자산가치, 자산가치 대비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죠. PER은 평균적으로 1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가 한 1.5배까지 가는 때가 있고 또 침체일 때는 한 0.7배, 8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코스닥 대장주들의 PBR은 참담할 정도로 역시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가 낮지만 역사적으로 낮지만 아직도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네. 보면 많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지 표를 통해서 아주 그 재미난 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뭐 간단한 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30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네. 상장된 코스닥 기업들의 PER과 PBR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코스닥 시장이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띄워보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기업들이 다 코스닥 대형주이다 보니까 한계가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이상윤 기자. PER, PBR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네네. PER은 낮을수록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낮을수록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퍼가, 그러니까 PER이 한 60배 정도 60배. 되는 걸로. 예.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원래는 그 이번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80배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전에 최근에 이제 60배까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제가 했어요. PER이 80배, 60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아직도 빠져요. 야.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가 6,000 갔다가 지금 2,200인데 3분의 1 통을 났거든요. 지수가. 네. 근데도 그래도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부양을 해도 빠져요. 왜냐하면 PER이 60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60배다. 내가 PER 60배인 가격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60년 동안에 벌어들일 순이익을 가지고 제가 이 주식을 산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60년의 이익을 네. 반영하는 그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PER이 10배다 그러면 10년인 거고 4배다 그러면 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PER 4배짜리 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4년 정도만 벌어들이면 내가 살 주식 가치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꼭 맞는 그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PER이 뭐 10 이하, PBR이 1 이하면은 투자해볼 만하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꼭 정확하게 맞진 하신 않지만. 거죠. 네. 근데 자, 표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1인 이 물음표. 요거는 이제 한번 좀 맞춰보세요.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 드릴 거예요, 이상훈 기자.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PBR, PER 대충 한번 느낌이. 셀트리온이면 한 바이오주니까. 100은 넘을 것 같은데요. 100? 아니 여기서 네, 네. 유가 PER 이? 안에 네네. 가장 높은 너무 세게 불렀다. PBR. 자, PR이요. PER이 100? PR이 100, 그리고 PBR은 한 4,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2위 업체. 다음. 비싸요. 85배. 네. 얼마나 비쌉니까? 85년 동안의 순이익을 지금 반영한 주가를 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작년 순이익 기준이에요. 네. 서울반도체가 무슨 이슈가 있나요? 이렇게 원래 이익이 적어요, 이익이. 원래, 서울반도체는. 옛날에 이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도 LED, 대장주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LED. 버블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꺼진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가 잘 못 오르죠. 안랩, 뭐 정시 투기죠, 요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100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왠지. 네. 근데 알면서도 삽니다. 자,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짜잔. 네. 파라다이스 30, 58. 셀트리온은 저기 이익률을 지금 높게 잡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매출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101배, 8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인기가 좋은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셀트리온 인기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기가 있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PER이 뭐 60이 될지 아니면 이게 뭐 200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보게 준비된 표는 많은데 내일 하기로 하고. 그래요. 또 하나 좀 네. 2등부터 10등까지, 12등까지, 6등부터. 그나마 CJ ENM은 PBR이 1 미만이긴 하네요. 네, 그나마. 이거 워낙 이제 그 자산 가치가 훌륭하게 있는 SO들을 뭐 여러 가지고 있죠. 네.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많이 얘기했던 회사들입니다. 이게 포스코 ICT, SM, 뭐 이 게임주 38배. 위메이드. 네. 이거 만만치 위메이드, 않습니다. 게임빌, 뭐 요새 컴투스, 장난 모바일 아니에요. 게임사들이 엄청 신버블이라고 제가 결론 내린 건데. 자, 포스코 계열사, 그다음에 SM. 요새 한류 열풍 때문에 올랐죠. 자, 포스코는 PER, PBR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스닥 대장주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 차이가 납니다. 확 차이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SM, PBR 8배입니다, 8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비싼 가격에, 물론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했다고 하는 거죠. 성장성. 소녀시대가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뭐 아프리카에 잘 팔리고 다 네. 팔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며 자산이 얼마나 부쩍부쩍 늘 것이냐, 네.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만 봐서는 투자할 종목이 참 없어 보이는데요. 냉정하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고평가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제 입장.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이제 표를 아무거나 2개 중에 하나 띄워주시면 그 기업이 그러니까 CJ ENM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코 ICT의 순이익이 막 내년에 후년에 막 몇 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상윤 기자? 그렇죠. 네. 근데 그 가능성이라든가 그 기대치가 얼마나 충족될지 이런 네. 것들은 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스코 ICT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오른 거죠? 그거는 빠진 게 저 정도예요. 빠진 게 거의 반토막이 난 게 저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윤 기자가 지금 그거를 가격하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난 게 저 정도예요. 네. 내일도 한번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 무조건 고평가라고 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저희 이어갈까요?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내일 꼭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률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